자, 이번 순서는 최마의 인사이트 뷰 시간입니다. 증시 격언에 전쟁과 천재지변에는 맞서라 이렇게 격언은 있는데 오늘은 격언이 계속 이틀째 무색한 상황이네요.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다고 하죠. 네, 지금 실시간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6%까지 하락했던 지수는 특히 수급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세, 연기군의 매수세가 포착되면서 1% 정도 낙폭을 줄여나가고 회복에 대한 시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이마의 뷰를 보면서 이 지수에 대한 방향을 함께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바로 오늘 최이마의 뷰의 주제입니다.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연일 매도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새벽 사이 1,500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기 위해선 어떤 수치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지 고민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네. 사고 팔고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매수 매도하려면 예탁금 잔고, 본인 계좌에 잔고 있듯이 근데 매도하고 빠져나가느냐가 문제죠. 셀 코리아, 바이 안녕 코리아가 돼 버리면은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건데 어제 장중에 역외에서는 야간 거래에서 1,500원 터치를 했거든요. 찜찜하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서도 사실 이란과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진행형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근데 사모 대출 시장이 계속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동이 크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금리 시장도 그렇고 금리가 자꾸 자극을 받으면은 일단은 돈이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사모 대출이 영향을 받으면은 이쪽에서 콜사인이 들어와요. 돈 보내. 그러면 환율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국도 이거를 지금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차에서 환전 수요가 강하다 그러면은 달러를 팔아야 돼요. 개입을 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전쟁 같이 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잘은 저도 지켜보는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CDS 프리미엄 음. 아직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죠? 그렇죠. 이게 수치적으로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뭔가 네. 믿는 구석이 있어야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환율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고 거기에 따라 주가도 모르겠고 외국인이 더 팔지 그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뭐하고. 네. 자 그러면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CDS 프리미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국가 부도 위험, 부도까지 얘기하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인제 이게 쪼끔 후행하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리얼타임 지표로 잘 활용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CDS 프리미엄이 우리나라는 현재 26 bp 언더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가 낮다는 의미예요. 낮아. 이게 높으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25 bp 언더 이것도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쓴다고 해서 그쪽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미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금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31 bp 우리보다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위험한 상황이다. 유가가 올라가고 뭐 아시아에 이렇게 확대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이걸 반영해서 주가가 너무 곡절없이 떨어지는 것은 좀 과하다. 그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또 중동 당사국들의 CDS도 있어요. 네. 이란은 CDS 지금 배제돼 있습니다. 튕겨 나갔어요. 측정 안 해요. 한때 미국과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CDS가 막 선정부지로 치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 그래 갖고 배제시키듯이 이란도 지금은 CDS가 없는데 주변의 중동 국가들의 CDS가 그럼 같이 뛰느냐? 안 뛰어요, 안 뛰어. 뛴다는 표현이 이제 급등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그러니까 너무 이 수치를 배제하고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자중하자.
어제도 사실 얘기해드렸는데 무색하죠. 뭐 시장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네, 냉정한 지표들만 보면 시장의 충분한 체력과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의 시장에서 저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과 섹터도 함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PC와 서버용 메모리 모듈 기판의 강자죠. 심텍이라는 기업을 함께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심텍의 실적 안 좋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을 보면 이미 돌아섰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110억 원, 흑자 전환했고요.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군의 매출까지 5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좀 탄탄한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벤트가 지나면은 다시 본질로 회귀하겠죠.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실적, 업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계속 우리가 이제 방송에 얘기하지만 뭐 원론적일 수는 있어요. 뭐 의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 가치의 훼손이 되느냐는 미리 예단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본질이 좋은 회사 지금 당장 주가 뭐 사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바이 언 딥이라 그래서 이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무슨 의미냐? PCB 업체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AI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칩들이 보급이 또 빨라지면서 메모리가 부족하고 HMI 부족하고 막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서버를 한 기업마다 교체를 사실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의료기관, 뭐 증권, 금융기관들, 전산으로 많이 거래되는 데이터가 중요한 것들은 모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서버 교체 비용이 지금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버렸어요. 보통 렉 한 대당 한 3천만 원대 하던 게 지금 1억 단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기업별로는 약간 고사양 PC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워크스테이션은 요즘 쓰지 않고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엔비디아가 자꾸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캠이라는 아까 용어를 썼잖아요. 네, 다음 장에 소캠의 그림을 함께 확인해 볼 네. 수가 있겠죠. 이 소캠 방식으로 쓰면은 PCB가 여기에 또 많이 쓰이는 거죠. 요건 무슨 그림 얘기한 거죠? 결국 엔비디아가 소캠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래에서 공급할 수 있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 3사의 까다로운 기판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유일한 기업이 심텍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사를 많이 하셨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PCB도 원료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동박적층 CCL이라고 하는데 글로벌리하게 CCL을 주요하게 공급하는 업체가 일본 기업입니다. 미쓰비시 가스화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해에 고객사들한테 발송을 했는데 레터를 3월 2일자로 제품 가격 30%를 인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판매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사실 PCB가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데도 판매가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4분기부터 반영을 해서 그게 이제 숫자로 증명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언 딥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런 의미로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업황이 아직 나쁘지 않다라면은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본질적인 회사들은 다시 주목이 될 거다.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은 아닙니다만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서 굳이 오늘 이 어려운 장에 종목 얘기해드리고 저도 좀 머쓱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러네요. 네, 마지막 결론 그림까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전쟁 리스크가 끝나면 본질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권사들까지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오늘 최이마의 뷰, 심텍, 탑픽으로 함께 눈여겨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업들 꽤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시장을 좀 물어봤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꼭 잡아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버티기 그리고 좀 지켜보는 관망 어쩔 수 없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명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